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수기 제2본문 시리즈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관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해서 민수기 3장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할게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또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을 참조하시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과 그들의 급여 문제는 민수기 1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막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과 35장에서부터 40장을 참조해 주세요. 자,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3장 1절부터 4절은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3장 5절부터 4장 49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 먼저 살펴볼게요.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4명이죠. 즉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아다말이 있었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께 드리다가 죽었고요. 다른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과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양손을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 자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제사장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손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임무를 맡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레위기 8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네. 손에 어떤 일을 맡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손으로 이제 재물을 옮기고 어떤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순서는 레위인들의 위치,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인구조사에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30살에서 50살까지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회막 내의 제사일을 맡은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실제로 회막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며 회막의 기구들을 돌보며 돌본다는 얘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막이 이동할 때 그 해체된 회막의 여러 부품들을 옮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회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일을 아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3장 14, 15, 51절과 4장 1절 49절에서도 세부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 용어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경우도 사실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사역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 지키고 일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에덴을 지키고 에덴에서 일한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제사장을 돕는다는 표현이죠. 회막 앞에서 회막의 출입을 지킨다는 뜻이죠. 아론을 지키고 회중을 대신하여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는 일을 맡는다.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8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또 회막이 펼쳐 있을 때는 회막을 지키고 회막이 이동할 때는 그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 이동, 복원의 세부 작업에 대해서는 21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덜리운 자이다. 아론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택해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서 그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표현이 아주 복잡하긴 하네요. 안물 혹은 장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혹은 헌신하게 되는 것을 대신하게 되는 규례는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인구 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이때 인구 조사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총수, 남자 레위인들의 총수와 30살에서 50살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의 총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를 살펴보죠. 이 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맏아들과의 1대1 조건을 위한 것이며 만일 레위인들의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레위인들 남자들과 매칭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아니라 속전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보면 이제 30살에서부터 50살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남자들의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4장과는 달리 3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장에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4장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막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있느냐는 저는 언급과 아울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담당한다. 고앗 자손은 회막의 남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담당한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디다가 진을 쳤느냐? 회막 동쪽에다 쳤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들은 회막 입구 근처에 진을 치고 그 입구로 무단 침입하려는 자들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레위인들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이 숫자가 이제 딱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숫자에 대한 차이는 그 본문 내 어떤 필사 사이에 나타나는 그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44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속전 규례가 나오죠.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여기서 속전은 말 그대로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파다라는 표현은 잃어버린 것을 돈 주고 되사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일종의 부담금, 보상금 같은 기능을 갖고 있죠. 민수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보상적, 금전으로 대신하는 보상적 개념은 파다, 가알, 키페르 등이 있는데 키페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대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레위기적 측면에서는 이제 짐승으로 대신하는 가축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제 4장 볼게요. 30살에서 50살까지의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태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회막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민수기 4장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장 얘기나 4장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그 배열이 다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의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체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천으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것을 메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의 일,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메어야 한다. 무라리 자손의 일,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해체하여 메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핫 자손의 경우에는 매는 일에 집중을 해도 나머지 경우에는 해체하는 일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해체와 포장을 살펴볼게요. 지사장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직접 나른다기보다는 고아 쪽 속의 일에 대한 세심한 감독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도 특징이 또 있죠. 지성소의 기구, 내성소의 기구, 그 다음에 번제단과 그 기구들의 순서로 이제 해체하고 포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가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색깔의 보자기로 덮고 채를 꿰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보자기 색깔이 되게 재밌는데요.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 순서로 지성물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죠? 해체하기도 쉽고 다시 분해하기도 쉽고 또 아무나 또 만져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고요. 이 모든 포장에는 황색 해달 가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의 결론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수가 8,58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바록 레빈 민수기, 그 다음에 제이콥 밀그롬 민수기, 그 다음에 기타
필자의 정리 노트를 참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